글로컬 대학 선정됐잖아요. 예, 엄청 맞습니다. 큰 건데 네. 1,000억 대 이상을 돈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진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미가 있다. 그게 저는 저희 학과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장 그리고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학과 어딘가요? 오늘 분석해볼 학과는 도시계획 분야인데요. 국립모포대 장성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모포대학교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만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도시 계획 및 지역 개발 학과. 네, 맞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네, 이름이 되게 길어서 네. 그리고 조금 낯설기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이 학과를 조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게임 심시티 해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도시 이 건물 만드는 짓고 거. 이 건물 짓고 이 건물 짓고 이 건물 짓고. 심시티를 좀 떠올리시면 조금 더 저희 학과를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심시티를 먼저 딱 키면은 땅을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어느 땅에다가 도시 지을래? 라고 해가지고 나 이 땅 하면 오케이 이 땅. 도시를 이제 막 그럼 이제 짓게 됩니다. 뭐 도로도 만들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는 상업시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 사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전기가 안 나온다, 아니면 너무 시끄럽다, 매연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도 잘 깔아주고 전기도 잘 연결해주고 매연 나오는 곳을 좀 멀리 떨어뜨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즉 도시를 어디에 만들지,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판 심시티. 야,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다 도시를 지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고 여기엔 뭐가 들어가고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런 설계적인 것들을 한다는 거죠? 네. 게다가 민원까지 처리. 그러면 거의 큰데 굵직한 데 취업하겠네요. 사이즈가 네. 작은 데인 건 아니잖아요. 취업 분야가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도시 지을래? 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LH나 아니면 뭐 농어촌공사나 이러한 커다란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공사 이런 데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이러한 공사가 아니라 일반 좀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들은 뭐 지역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들은 결국 군청, 시청, 도청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와이드하고 좀 더 큰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처가 되게 다양하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생각보다. 취업처가 좀 다양한. 취업률이 90%가 넘는다는 요 숫자는 아니 뭐예요? 97? 뭐 92.3%가 작년, 아직 올해 취업률이 좀 집계가 안 돼가지고 작년 취업률이 92.3%가 찍혔습니다. 그냥 다 간다는 다 거. 간다는 그러니까 건데 90% 이상이라는 거는 진짜 휴학하거나 뭐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친구 빼고는 그냥 다 뭔가 네, 일을 취업을 찾아간다는 건데. 본인이 갈 마음만 있으면 다 예, 간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갈 마음이 있으면 갑니다. 갈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든 취업을 잘 연결을 시켜줘서 갈 수 있는 이러한 학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 지역 대학이다 보니까 네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어떠한 뭐 메리트가 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저희가 취업하는 분야가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회사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남 쪽에서 이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을 매년 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장성에서 아니면 목포에서 순천에서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때 뽑을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뽑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 뽑아요, 이런 식의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제한들을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올해 지금 이제 전남 쪽의 도시계획직 공무원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올해 뽑는 인원 중에서 67% 정도가 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다 취업이 됐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선생님들 보고 다 그러면 호남 지역으로만 나중에 취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수도권을 학생들이 좀 많이 올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큰 엔지니어링 회사, 중견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수도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같이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던 학부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좀 욕심이 수도권에 있는 회사로 좀 가고 싶어 라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같이 일을 했었던, 같이 연구를 했던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지금 다 서울에 2명, 안양에 1명 해가지고 수도권, 서울에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수도권에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공무원 말고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친구들이 수도권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학생들이 좀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하는 부분이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거. 특히 도시계획을 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놀러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합법적입니다. 답사를 가야 되는 그렇죠. 답사를 가는 거죠. 특히 이제 답사 가면은 지역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놀고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하는 시간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사를 가는 것들을 특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뭐 군산, 인천, 서울, 올해는 뭐 경주, 부산, 제주도 이제 갈 예정이고 국외 답사로는 또 태국, 올해는 대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해외까지. 근데 이거 국립대여서 학생들 네. 거의 돈 별로 거의 안 내고 갈 거 아니에요? 저희 최근에 신입 교수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사립대학교에서 이제 연구 교수를 하시던 교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많이 놀라셨습니다. 학생들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 아마 국립대 그런 그 재정적인 부분이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혜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사 그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대만을 갔다 왔는데 4박 5일, 3박 4일? 3박 4일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내고 왔다 왔습니다. 20만 원에 대만을 갔다 왔다고요? 4박 5일을 4박 5일을? 3박 4일 화, 수, 목, 금. 전문용어로 개꿀 학과인데. 너무 즐거운 얘기만 했어. 아, 예, 그렇죠. 아유, 좀 힘든 것도 학생들이 얘기해 좀 줘요. 아, 그럼요. 힘든 점이 있다면 힘든 또 거, 어떤 힘든 것들이 거. 지금 학생들이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만들기로 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결과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모형을 만들거나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밤새는 친구들도 사실 있고요. 팀을 짜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팀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지금 좀 어려워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알짜 학과의 특징들은 주변에 이제 지인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한 학기에 꼭 2번씩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학생 상담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왔니? 점수 맞춰서 왔어요 라는 친구들도 분명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아버지 혹은 특히 삼촌이 많습니다. 삼촌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학과를 왔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나 삼촌이 뭘 하시길래 우리 학과를 추천하셨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건축이나 아니면 토목이 아니라 왜 도시계획 쪽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계획이 좀 다루는 분야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분야도 좀 넓고 그리고 여기를 졸업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도시계획 기사를 많이 따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가족분들 그리고 뭐 조카나 자제분들에게 조금 매력적인 요소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가족 특히 뭐 아버지, 삼촌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글로컬 대학 선정됐잖아요. 이거 아, 예, 엄청 맞습니다. 큰 건데 이거 네.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1,000억대 이상을 돈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글로컬이 좀 낯섭니다. 글로컬이 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학이 글로벌이나 아니면 로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선정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올해 저희 목포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큰 예산들을 좀 지원받게 됐습니다.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혜택이 많아서 그래서 학생들 전원 해외 연수나 아니면 장학금 지급률을 115% 향상시켜준다. 아니면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들의 사업비를 2배 이상 높여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장점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일단은 진로에서도 중요한 게 또 돈을 좀 그 어떻게 좀 많이 버는지 아니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엔지니어링 가면은 엔지니어링 때 연봉. 요 정도 연봉은 좀 받더라. 아, 연봉이요? 예. 근데 뭐 공사 가면 어쨌든 연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공사나 공무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했어. 예. 공사나 공무원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회사도 사실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을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견기업이 물론 대기업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취업한 회사들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 이제 쳐봅니다. 연봉 얼마나 받는지. 왜냐면 학생들도 궁금해 하거든요. 얼마나 나왔어요? 평균
평균 연봉 한 6,000대, 6,007전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초봉 같은 경우는 일단은 4,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봉 4천부터 출발한다. 아니요, 4,000부터 안 출발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장점으로는 일단은 학생 지원이 빠방하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 네. 예, 라는 원하는지 원하는 데 간다. 원하는 데를 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해야 돼. 달려서 간다. 예. 잘생긴 교수님과 아,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기신 우리 저는 제 장 장점은 교수님과 함께. 국립대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의 모집이 안 되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재정이 좀 어렵거든요. 결국 대학도 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국립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의 그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글로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많기 때문에 글로컬, 국립대 이러한 부분이 저의 생각에서는 물론 학과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학교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대학이 공부하러 가는 곳은 맞는데 이게 목포로 가면 이게 사실은 조금보다 노잼일 것 같은데 네네네. 이 걱정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목포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것을 되게 큰 학교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걱정을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나 아니면 보직 교수님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이 지역에 260억? 예, 260억 정도의 예산을 작년 말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260억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목포에 내려와도 충분히 즐기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학교 앞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도시계획과 학생들이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가 계획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요? 대학가 계획. 학교하고 좀 계획 좀 해가지고 대학. 이런 편의 시설이 있으면 여긴 좋고요. 자,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다 뭐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사회 문제적으로 좀 해결해 보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을 안 다루고 다른 지역을 다루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수업 시간에 듣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군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원한다. 이거 좀 해달라라고 수업 시간에 반영된 내용들을 진짜로 계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는 여기 등탄 내가 만들었어?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고 학생들이 약간 보람을 느끼는 내 생각이 진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미가 있다. 그게 저는 저희 학과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는 이 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로 한번 이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어떤 고등학생들 여기를 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자, 도저히 자기 꿈을 못 찾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목포대 도시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좋네. 좋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네. 장성만 교수님과 함께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네,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너무 알짜까여갖고 또 부동산 정보도 네, 정말 장점들도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가서 어떤 학생이 여기를 좀 가야 될까라는 것들도 좀 알 수 있어서 나도 좀 도시에 좀 관심이 있는데 나 심시티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라는 학생들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보석 같은 학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